안녕하세요, 킹스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웨스 앤더슨 감독의 프렌치 디스패치를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에게는 이 영화가 최근에 나온 예술 영화 중에서 최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극중 여배우로 나온 레아 세이두의 음모가 노출되는 올 누드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 누드 장면이 너무 야해서 충격받은 게 아니라 이 장면은 도리어 올 누드지만 전혀 선정적이지 않고 아주 예술적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레아 세이두라는 여배우가 프랑스 배우로서 헐리우드에서 많은 작품도 출연하고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진짜 거침이 없구나. 우리들 문화에서는 굉장히 선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람들의 성적인 문화, 성인식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의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 대혁명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사회계약론보다 야설을 더 많이 읽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학자 다니엘 모르네는 프랑스 혁명의 지적인 기원을 찾기 위한 여러 의문점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프랑스 혁명기에 사람들은 어떤 책을 가장 많이 읽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네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작품을 많이 읽었는지 그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제왕정,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죠. 전제왕정 말기에 파리 사람들이 소장한 장서 목록을 통계로 뽑아봤습니다.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죠. 총 2만 권 중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딱 한 권이었습니다. 대부분 감상적인 소설이나 모험담 그리고 야한 소설들이었습니다. 물론 100년 전 학자의 연구 방식은 좀 허술한 구석이 많았겠죠. 사회계약론을 알기 쉽게 풀어 쓴 판본이 출판되기 전이라는 사실도 관과되었죠.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모르네의 연구가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철학책만큼이나 외설로 가득한 야설이 민주주의 정신을 추동한 동력이었다는 사실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이 탁월한 명언을 남긴 사람은 프랑스의 사상가 디드로였습니다. 그는 작품 살롱에서 자신만의 누드관을 남겼죠. 백과전서의 대표 저자이고 계몽주의 사상가인 디드로, 이 혁명의 지적인 토대를 마련한 이 사람이 이런 외설스러운 문장을 남겼네요. 어쩐지 좀 충격이죠. 디드로만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혁명의 아버지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야설을 썼습니다. 법의 정신으로 유명한 몽테스큐에, 이 몽테스큐에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그리고 볼테르는 오를레앙의 처녀를, 디드로는 경솔한 법회를 집필합니다. 모두 야한 얘기들이죠. 혁명 주동자였던 미라보와 생쥐스트 역시 혁명 이전에 포르노 작가로 활약했습니다. 디드로는 야설을 재미있게 쓴 덕분에 1749년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가장 숭고한 감정과 순수한 다정함의 밑바닥에는 고환이 있다. 혁명의 아버지들이 포르노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포르노가 종교와 정치의 권위를 비판하기 가장 좋은 무기였기 때문이죠.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끈적하게 묘사한 난잡한 성관계 이야기는 순식간에 대중에게 퍼졌습니다. 그만큼 절대 왕정에서 벌어지는 귀족들의 비도덕성을 공격하는 데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철학 서적은 그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야한 웹툰이나 영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죠. 프랑스 혁명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책을 통해서 체제의 모순을 파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왕과 왕비, 귀족과 성직자, 이런 지도 계급의 문란한 성관계를 폭로하는 포르노야말로 전제정을 무너뜨릴 가장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포르노 속 끈적한 성교를 통해서 퍼져나간 셈이죠. 포르노는 전제 정치를 공격하는 계몽주의의 자양분이 됩니다.
샤르트레즈 수도원의 문지기, 동브그르의 이야기, 경솔한 보석, 계몽사상가 테레즈 같은 걸출한 야설들이 모두 1740년대에 나옵니다.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 메트리의 인간 기계가 나온 시기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포르노 소설은 모두 프랑스 궁정과 귀족들의 문란한 사생활을 주제로 한 내용이었고요. 물론 진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작거리의 풍문을 활자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겠죠. 그럼에도 왕과 왕비, 귀족과 성직자의 문란한 성관계를 폭로하는 포르노는 시민들의 전대적인 위선을 알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포르노가 갑자기 정치적 무기로 떠오른 이유는 물론 그 이전 시기에도 정치적 포르노는 있었습니다. 전임 앙리 4세나 루이 14세가 귀족 부인들과 수시로 성관계를 갖는 걸 묘사한 책자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 시대의 야설은 일견 왕에 대한 경외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퍼지면 퍼질수록 시민들은 왕은 강력한 왕국을 이끄는 남성다운 주인으로 봤습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칭답게 정력이 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였죠. 프랑스 국력이 신장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야설들도 뇌설적일지언정 불온하게까지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대는 그러나 변했습니다. 프랑스는 포르노의 정치적 비방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갔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이 모두 뛰어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재정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죠. 1748년 막을 내린 전쟁에서 프랑스는 더 이상 예전의 유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몽주의 서적과 포르노 출간물은 더 활기를 치게 됩니다. 공권력이 이를 통제하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특히 포르노 소설은 혁명 직전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789년부터 5년 동안 200개에 이르는 외설 팸플릿과 책들이 출판됐죠. 당시 빈약한 출판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말 폭발적인 숫자였습니다.